책 읽기 좋은 날 북수혜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어쩌면 제 인생의 인생책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책을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요. 지금 베스트셀러라서 지금 많은 북튜버님들끼리 막 하고 계시는 그런 책을 고른다기보다 되도록이면 너무 핫 이슈면 저는 조금 지나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주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작가님께서 또 책을 직접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보내주신 정성에 제가 읽고서 비디오로 할 건지 오디오로 할 건지 고민해보고 그렇게 책을 선택하는데 그런데 이 책은 지금 가장 핫한데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책입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듣고 이미 예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이 책입니다. 더 헤비. 이미 많은 분들이 주문하셔서 읽으셨기도 했을 거고 많은 영상을 또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의 인생책이 이 책으로 바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비슷하거나 어쩌면 한 51% 정도 이쪽으로 마음이 더 갑니다. 저의 인생책은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그 책도 제가 손에서 그 책이 안 나졌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좀 더 손에서 안 나졌어요. 그냥 조금만 정말 화장실만 갔다 와도요. 얼렁 나머지 부분 읽어야 돼.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건 지금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내 인생을 바꿔놓은 책, 미국에 선출간된 최초의 한국 자기계발서, 한국 저자 최초 펭귄 랜덤 하우스 선출간된 책이고요. 보니까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포르투갈, 호주 여기에 독자분들이 더 막 한마디로 난리가 난 책이거든요. 이 책을 쓰신 분들은 이서윤, 홍주연 공동 저자이시고요. 수호 서재에서 책을 냈습니다. 이서윤님께서는 대한민국 상위 0.01%가 찾는 행운의 여신, 세계 최대 출판 그룹인 펭귄 랜덤하우스에서 선출간한 그녀의 책은 전 세계에서 지금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판권 계약도 이미 끝난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책 안 할 거예요. 물론 이 책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는 홍주연님의 그 솔직하고 담백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먼저 학생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경험해 주신 부분이 너무 귀엽고 솔직하시고 참 좋더라고요. 기자 생활도 오래 하신 분이고 책은 처음 쓰신 분이신데 그런데 저는요. 이 이서윤님이 딱 이름이 있는 순간 바로 책 주문했습니다. 이 책이에요. 이렇게 3권.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서윤 선생님, 그 홍주연 작가님께서 선생님이라고 하셨던 그 이서윤님의 책을 이렇게 봤더니 3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저자가 이정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분이 이서윤님이세요. 이서윤 선생님.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11년 전에 쓰신 책이고 거의 첫 책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이랬거든요. 11년 전에 쓰셨고 그 다음에 이 책을 7년 전에 그리고 이 책이 5년 전에 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빙이라는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함께 저랑 할 거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해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목 보이세요?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강력한 힘. 이분이 홍주연님께서 저자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11년 전에는 어떤 마음으로 책을 쓰셨는지 전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저랑 같은 만약에 관점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좀 흥미를 느끼실 것 같아요. 차례를 보니까요. 운은 움직이는 과학이다. 불을 부르는 운의 법칙.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아라.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 행운과 재운을 키우는 7가지 기술 이렇게 차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서윤 저자님의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저도 이서윤 선생님의
어머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더라고요. 엄마는 당시만 해도 미신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운명학에 푹 빠져 있는 딸을 그냥 두고 보기를 힘들어 하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어린 나를 운명학이라는 신비한 세계로 인도한 분은 바로 나의 할머니였다. 포목상을 했던 할머니는 통이 큰 여장부 스타일이었다. 당시 할머니는 중국 비단을 수입해다 파는 무역을 하면서 중국 상인들에게 역학과 관상 보는 법을 배우셨다고 한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무역인지라 사람을 보는 직관력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래 친구들이 한창 소꿉놀이를 하는 나이에 나는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운명학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던 것이다. 운명의 과학적인 법칙.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에너지로 작용한다. 내 안에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고 움직이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 100%, 50%도 아니고 90%도 아니에요. 100% 모두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이 말, 근데 말은 또 생각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느낍니다. 들으면서 나 그거 아는 내용이야.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있죠.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행운은 늘 제 시간에 맞추어 온다. 우리에게 행운과 불운이 생기는 이유는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감사하고 이를 즐길 때는 좋은 운이 지속되고 불안에 휩싸이거나 질투와 나태함에 무릎을 꿇게 되면 자연히 불운을 불러들이게 된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감정, 그러니까 의식, 무의식 세계 다 합해서 그 다양한 감정이 존재하고 그 감정의 파동에 맞는 운을 불러들인다. 예를 들면 우리 내부에는 다양한 방송국을 가지고 있으며, 근데 이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정말 이해가 됐습니다. 내부에는요, 다양한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내 안에 나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파수를 맞추는 대로, 그 주파수는 TV 채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89.1, 91.9 이런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건 내가 내 감정을 맞추는 대로 방송에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그 운이 흘러나오는 거죠. 나한테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 주파수만 맞춘다고 해서 곧바로 그 주파수에 맞는 방송, 그러니까 운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타이밍 때문이다. 즉, 지금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장 행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누구를 저주한다고 해서 당장 나쁜 일이 생기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조바심을 내면서 행운을 불러들이는 주파수를 마구 이렇게 저렇게 막 바꾸어서는 안 된다. 행운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타이밍이라는 것은 운이 작용하는 시기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주 강하게 발달한 시기가 있다면 이른바 대운이 들어온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경쟁이나 노력이 필요할 때 열정적인 모습이 강하게 발달하면 기대 이상의 행운을 잡게 되거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말콤 글래드웰은 속칭 대박을 낸 상품들의 티핑 포인트를 설명하면서 허시파피라는 히피 전용 신발과 100만 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의 판매량도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예를 제시했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듯이 상승곡선, 이렇게 팍 올라가는 그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운은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번 올라간 다음 멈추고 다시 조금씩 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즉 증권시장의 전형적인 상승 장세처럼 숨고르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때문에 행운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즐긴다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 행운은 언제나 제 시간에 맞추어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불러야 한다.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요. 행운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세 가지 감정입니다. 행운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세 가지 감정. 지금 방송 보면서 그 세 가지 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세 가지가 뭘 것 같은지. 행운을 가로막는 거. 근데 그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불러야 한다. 욕심이 지나치면 해악이 되듯이 좋은 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감정은 남을 향한 질투, 스스로를 비난하는 후회, 그리고 죄책감이다. 이 세 가지 감정은 나를 망칠 뿐 아니라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 좋은 운까지도 이렇게 밀어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대요. 우리는 흔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다. 다른 사람이 돈을 벌거나 잘 될 때 은근히 생기는 질투심의 표현이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행운을 불러들이기가 힘들다. 남에게 주어지는 행운을 인정해야 내게도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짓는다. 왜냐면요. 너도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누가 땅 샀고 누가 잘 되고 하는 걸 보면서 막 배 아파하면 너는 그런 걸 싫어하는구나. 그런데 그걸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정말 막 옆에서 막 응원해주고 이러면 너도 그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보다는 배가 불러야 한다. 기분이 좋아진 사촌이 밥 한 끼라도 대접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땅을 산 사촌을 부러워한다면 나도 땅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질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환상에 대한 부정적인 대응이다. 만약 이웃의 부자를 질투한다면 그것은 부자인 나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부자가 될 재운을 내 스스로 막아버리는 꼴이다.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님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성공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정말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배가 부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후회나 죄책감은 과거에 연연하는 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후회하고 죄책감을 갖고 하는 건 과거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하늘이 내린 세 가지 은혜. 일본 마쓰시다 그룹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를 보자. 마쓰시다는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 점포의 점원이 되었는데 밤이면 세상을 떠난 엄마가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던 울보였다. 그러던 그가 전후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의 경영자가 되었다. 일본 최고의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과 검소한 삶을 실천해 많은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다. 어느 날 그에게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두셨는지요? 나는 하늘이 주는 세 가지 은혜를 입고 태어났지요. 가난한 거, 허약한 거, 못 배운 거. 이 세 가지를 가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네? 그것은 모두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늘의 은혜라고요? 마쓰시다 회장은 놀라는 그 사람에게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다.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고 또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아서 몸을 아끼고 건강을 지키는데 힘쓸 수 있었으며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배우려는 노력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마쓰시다 회장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은 온통 불운한 것들 뿐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타고난 부정적인 유산을 모두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남들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가정 환경이 자신을 성장시켜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말까지 남겼다라고 써 있습니다. 흙을 뚫고 올라오는 수박씨의 힘. 미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수박씨의 힘을 이렇게 말한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는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다. 자기보다 20배가 아니에요. 20만 배예요.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흙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수박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낼 수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수박씨는 전혀 모방할 수 없는 색깔 껍질 바깥으로 우러나오게 하고 그 안쪽에 하얀 껍질, 그 안쪽에 다시 검은 씨가 촘촘히 박힌 붉은 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자기 무게의 20만 배를 뚫고 나올 것이다. 수박씨의 숨은 힘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올 수 있으며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나만의 것을 완벽하게 창조해낸다. 실로 놀라운 힘이다. 당신에게 숨어있는 힘도 여러분들이에요. 당신에게 숨어있는 힘도 마찬가지로 강하다. 아니, 당신의 힘은 수박씨보다 더 강할 것이 틀림없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혼자 힘으로 북미 대륙을 일주일 동안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주장도 있지 않은가. 하나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수많은 요인들이 필요하듯 우리 삶의 결과 역시 하나의 원인으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수박씨 하나에 들어있는 힘처럼 당신 역시 보이지는 않지만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 희망을 가져요. 그리고 책 속에 부록이 있거든요. 거의 이제 끝이죠. 그래서 운이란 무엇인가 하고 Q&A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함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더니요.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이성계가 어느 날 무학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봐 대사, 나는 당신 얼굴이 꼭 돼지같이 보이는데 당신은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것이오? 그러자 무학대사가 대왕의 용화는 꼭 부처님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성계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대사를 돼지 같다고 했는데 왜 대사는 나에게 부처님 같다고 하오? 그러자 무학대사는 이성계에게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이 옳시다.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느껴졌다면 내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요. 그 사람이 추하게 느껴졌다면 똑같이 내 안의 추함을 보는 것에 불과하답니다. 그 사람은 다만 거울이 되어줄 뿐 비춰지는 것은 언제나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단한 통찰력이 있으시고요. 저는 정말 이 책이 궁금했어요. 이 홍주연 작가님께서 그렇게 선생님 마음 전 세계인이 만나기 어려운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직접 쓴 책도 이렇게 궁금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제가 구매해서 읽었고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헤빙노트를 쓰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제 다이어리 두바이에서 사갖고 온 다이어리인데 제가 이렇게 쓰일 줄 몰랐네요. 근데 이걸 쫙 열면 이 안에 내용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밝힐 수 없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표지에는 제가 이렇게 썼네요. 시작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 안에 있는 그 내용이 2달 반? 한 6월 말 지나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는 그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헤빙노트 쓰는 거 바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 더 헤빙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